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실제 명조를 가지고 핵심 쟁점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주 공부는 기본적인 이론을 섭렵한 후에는 실제 실존 명조를 가지고 이론을 적용해서 어떤 현실적인 감명법을 제대로 터득하는 것이 살아있는 공부입니다. 강론적인 이론만 너무 오래 길게 섭렵을 해봐야, 습득을 해봐야 사실 어디까지 이론에 불과합니다. 사주 분석의 핵심은 그 강론적인 이론 어떤 그런 습득이 아닙니다. 사주는 8자로 이루어지는데 그 8자를 짜깁기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내야 되지, 어떤 그 각자의 오행이나 어떤 음양의 글자가 독단적으로는 순수하더라도 어떤 얽히고 설키면서 또 변하거나 반감되거나 희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명조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만이 빠른 습득이 된다라는 걸, 명리 습득의 빠른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오늘 명조는 곤명이고요. 임술년 무신월 계유일 신유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자운과 자녀운을 논하도록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운을 보니까 이 명조에서 무토와 술토, 관성은 여기에 해당하죠. 실제 개수가 신월에, 유날에, 유시에, 신유시 하면은 거의 그냥 이론상으로는 금다수탁 정도입니다. 금다수탁. 일간이 임수라면은 웬만해서 금다수탁이 잘 안 되는데, 개수 정도라면은 이 정도로 이 신월에, 유날에, 신유시까지 이렇게 돼버리면 거의 수준상으로는 금다수탁 정도죠. 그러나 금다수탁도 수학적으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게 명리학이 기운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증명한 바는 없습니다. 그냥 과다상생은 과유불급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또 감명에서 나타나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오늘 핵심은 관복, 관성의 유무와 관성의 남자복, 관성이니까 남자복을 얘기하는 거죠. 일단 월간의 정관이 투관되어 있다는 것은 관성의 어떤 능력의 유무, 힘의 유무를 떠나서 대개는 빠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내가 남자복이 있고 없고 떠나서 일찍이 사랑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또 일찍이 또 누군가가 또 인연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무리 정숙하고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도 또 늦은 결혼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또 봉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일명 팔자소관이라고들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어떤 맞춰서 현실에서 그 상식적인 어떤 감명이나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월간이나 연간에 관성이 있으면은 연상이다, 또 일찍이 만난다 하는 것은 다 보편적인 이론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성의 유력함, 무력함과 유력함을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문의는
멀쩡하게 보이고 월간에 있으니까 그냥 무난해 보이지만도 실제 이 관성의 뿌리는 연지의 술토 정도밖에 안 되고, 물론 신중에도 장간에 무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조금의 어떤 조력은 받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마냥 그냥 이 식신을 깔아서 다 설기만 되는 게 아니라 또 초기나 초기생의 경우에는 무토에 또 힘도 얼마든지 여기에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뭐 초기생이 아니고 중기생이라서 크게 힘을 얻을 건 없지만은도 이 연지에 있는 술토가 무토의 어떤 뿌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술토라는 것도 독단적으로는 당연히 조토에 해당하고 무토에 뿌리가 확실히 될 수 있죠. 하지만은 또 계절이 신유술월의 술토는 금으로 화합니다. 금으로 화해. 금방 신유술 금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토는 그렇다고 뭐 전부 금이 되겠습니까만은도 어찌됐든 술토는 금으로 희석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토에 그렇지 않아도 건이 약한데 이것마저도 희석되어서 이 무토가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무토는 관성은 못 되겠구나 하는 게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그 관성에 뭐 어떤 세기를 능력을 떠나서 또 옆에 나의 급제, 그러니까 무토 입장에서는 외간 여자죠. 편제가 또 첩신에 있고 또 관성 정관 밑에 신중에도 임수라는 또 장간에 암장된 숨어있는 여자가 이렇게 있으니 과연 내가 일찍이 믿고 따라간 이 남자가 나를 정신적으로나 어떤 물질적으로 지켜줄 수 있겠는가? 당연히 불가능하죠. 뭐 다른 복잡하게 볼 거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이런 경우는 쉽게 그 무토의 영향이 분석이 가능하니까 나 외에 옆에 또 다른 여자를 첩신하고 있지. 지장간에도 바로 또 자기 안전 자리에도 또 신중의 임수 또 편제를 첩신하고 있지. 그렇게 여자로 둘러싸였네. 이놈이 여자로 둘러싸였어 아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관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성이 날아가는 거죠. 그나마 대운에서는 초년에 정미 초에 3대운 13, 23 초년에는 그래도 병정 화운이 오고 사오미 남방운이 와서 무토의 어떤 그런 뭔가 영향도 의심할 바는 없습니다. 강화되는 거니까. 그냥 이제 얼사 갑진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런 운에 접어들면서 특히 갑진운이죠. 무토가 강력한 상관에서 무력하게 돼버리죠. 무력하게.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거 아니라도 이 자체만으로도 벌써 뻔한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데 운마저 이렇게 와버리면은 그나마 이것은 쉽게 어떤 이탈되고 정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또한 운명학적으로 보면은 팔자소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관성의 복이 없는 것은 그러하여 받아들여야 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녀운인데 사주상으로는 사실은 식신은 명조상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설사 어디엔가 어설프게 식신이 여기든 이런 데든 있다고 할지라도 강한 인성에 어떤 태클을 받겠죠.
태클이 걸리겠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예 명조 자체에 인성이 없는, 자녀 식신이 없는 게 낫죠. 어설프게 이런데 뭐 얼목 하나, 뭐 어설프게 임목 하나 있어봤자 바로 장애가 되고 막 완전히 그 어떤 스크래치가 뭐 직접적으로 생기게 돼 있죠. 스크래치가 나게 돼 있죠. 그래서 차라리 어설프게 있는 육신은 아예 없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렇더라도 이론적으로는 자녀궁에 이게 나무 수생목이니까 목이 있어야 될 자녀궁에 목을 극하는 신유, 편인, 그것도 식신을 도식하는 편인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고 일지마저도 편인이 뭐가 원령이야 뭐 인성을 놓은 것은 그거 가지고는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원령은 누구든지 인성이 있는 게 그래도 기본 베이스에 나의 어떤 존재감을 뭔가 생조하는 기운이 있다라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죠. 그러나 특히 이 궁성이라고 해도 궁성론에서 궁이 중요한데 이 자녀궁에 편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자들은 자녀가 있어도 부실하겠구나, 아니면 자녀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어렵겠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겠죠. 실상은 배우자와는 뭐 갈라섰고 이별했고 자녀는 3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론만 가지고 가타부타 하는 것은 절대 이론에 불과한 겁니다. 이러한 경우도 자녀를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씩 출산을 했다는 것은 어설프게 자녀궁에 자녀를 완전히 극하는 편인이 있고 일지까지 있고 온통이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유산하기도 쉽고 놓기도 어렵고 이런 이론이 많이 적용이 되죠.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혹자들은 운에서 와서 그렇다고,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식상이 조금 뭔가 미흡하고 절실한 용신으로서 포진이 되어 있을 때 운에서 와주면은 금상첨화, 주막아편 이런 어떤 모양이 나오겠지만도 운에서 온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들어설 운에서 와도 어딘가 이렇게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재 3명의 자녀를 이혼하고도 본인이 뭔가 양육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뭘로 증명할 것인가? 우리가 자녀를 두기 힘든 경우는 이런 경우보다 사주에 다자, 그러니까 식상이 너무 태과하다든가 아니면은 한랭함, 사주가 너무 냉한 사주가 냉하려면은 무조건 자축월 정도 되는데 해월까지는 냉한 게 아닙니다. 임계수라도 해월까지는 냉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축월에 금수가 아주 포진되어 있으면 한랭한 그런 경우에 오히려 포태가 임신이 쉽지 않고 반대로 완전히 화토 조열, 조토와 양화가 완전히 전체를 다 포진되어 있어도 화토 조열한 경우가 임신 포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그것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경우도 100%는 절대 아니다. 그래도 그런 경우도 한 80%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사실 그런 경우에 비하면은
훨씬 수월하죠. 여름에 어떤 그 양기가 남아있는 시절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이 달만 신월까지만 해도 그 다음에 조토도 있고 또 술토 미연지토에 해당하는 술토도 있고 그 다음에 개수만 아니라 임수도 살아있는 겁니다. 임수도 아무리 옆에 관을 첩신하고 있어도 임수의 생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 왕성하다. 수는 생명의 근원이고 특히 신장, 방광, 자궁, 생식 기능이 수기가 강한 사람들이 훨씬 더 생식 기능이 좋습니다. 이거는 한랭한 사주 절대 아닙니다. 금이 많다고 해서 금다수탁으로 막 몰아붙이고 또 개수는 차가운 물인데 한랭하다 금생수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한랭한 시즌이 아니고 한랭함을 커버해주는 조토도 있고 조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녀운을 이런 경우라고 해서 함부로 논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일이고 임상에서 가끔씩 의외의 상황은 늘 우리가 접하게 되는 현실이다. 이런 걸 참고로 하여 사주 공부는 항상 임상한 실명조를 놓고 현실적인 어떤 공부를 해야지만 발전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관성의 부재에 대해서는 관성의 미약함에 대해서는 명조 자체에서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장담할 수 있는 감히 어떤 배우자복이 약하다는 거, 일찍 결혼해서 이별 어떤 이런 걸 예감할 수 있는 것은 좀 확연히 드러난 사실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